자, 오늘 특강은 통합형, 독립형 순으로 진행을 하고 21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쪽집게 주제 리스트라고 나와 있죠. 이게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해요. 영어로 뭐 보셔도 되는데 결국은 요새 문제가 길게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이를 설정해 줘요. 그러면 이 나이를 가지고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을 이걸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When my sister was in elementary school 이해돼요? 혹은 When my sister was 7 years old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차별화는 뭐예요? 비디오 게임을 할래 말래인데 비디오 게임을 하게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같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산만하게 함으로. 이걸 같이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다 품고 논리를 전개하려고 하는 주제들은 앞으로 계속 더 나올 거예요. 왜냐면 ETS에서 결국 목적은 뭐냐면 컴퓨터로 채점을 다 할 거거든. 그러면 컴퓨터로 채점을 할 거면 쓸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어야 돼. 통합형처럼.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다 들어가야지만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엄청 길면 본론 하나가 고득점이 더 많아요. 왜? 조건을 막 꾸역꾸역 다 넣은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멋지게 쓰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는 결국은 흥미가 더 생기는 이유 외웠잖아. 그쵸? 왜 흥미가 더 생기죠? 새로운 체험을 하니까. 뭐에 지긋지긋했어요? 맨날 take notes, 시죠? She was sick and tired of taking notes. 그 다음에 listening to a teacher. 그쵸? 그러는데 비디오 게임 우와 재밌는데? 하면서 집중이 올라가고 잘하고 그래서 행복했다. 행복하다. in class. 수업에서 행복하다. 새로운 체험. 이해되시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교실 내 수업보다 필드 트립 가끔 가면 좋죠? 이건 둘 다 가능해요. 새로운 체험으로 즐겁다 해도 되고요. 아이들끼리 뭐 하게요? 상호작용하죠. 그래서 행복하다. 외로웠다. 필드 트립 갔다. 친구 사귀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투머치 주제로 사실 나왔던 주제인데 요새 아이들이 소셜 미디어에 투머치 타임을 쓰는 것 같아요 라는 주제예요. 투머치 주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요새 아이들이 하긴 하는데 투머치는 혹시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세요? 부정어거든요. 그래서 투머치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시간 빼앗겨서 성적 떨어지고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어글이고요. 디스어글리는 뭐냐면 하긴 하는데요. What's wrong with it? 뭐가 잘못인데요? 했더니 내가 외롭지 않고 했더니 정보 얻어가지고 훨씬 더 좋은 학원 다니고 공부 잘하고 뭐가 잘못인데요? 이게 바로 디스어글이에요. 그래서 디스어글이 할 경우에 아니요 괜찮은데요. 소셜미디어 이용했더니 행복하던데요. 소셜미디어 이용했더니 상호작용하고 난 더 이상 외롭지 않은데요. 근데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뭐 하라고? 이런 말 누라고. Without having to meet them in person. In person. 시작. 동의어 뭐라고? Face to face. Face to face 자체가 부사로 그냥 쓰면 돼요. Through face to face.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face to face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주제를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제도 좀 유력 탑픽 중 하나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 떨어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관계 증진을 위해서 같이 있고 싶으세요? 물론 떨어져 있는 것도 쓸 수 있어요. 떨어져 있을래요?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어야 훨씬 더 뭐 소중함을 느껴서 좋습니다. example로 같이 있을 때는 엄마랑 맨날 싸웠는데 떨어져 있으니까는 또 안 싸우죠? 이 밥 해주는 거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화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서로 뭐 하게 해요? 상호작용하게 하죠. 외롭지 않다. 그래서 모이는 주제 다 쓸 수 있어요. 외로웠다. 함께 시간을 했다. 행복하다. 이 주제는 사실 되게 이제 봐봐요. 이거는 또 시험 보고 와서 학생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쌤! 인터넷 공짜래 말래 이 주제 나와서 저 공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냐면요. 공짜이면 인터넷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경쟁하지 않고 독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질이 좋았다가 실제로 공짜로 했더니 질이 떨어졌어요. 되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오프토픽이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나왔냐면 영어로 거기 써 있어요. 인터넷이 공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터넷을 제공하면 좋니? 그 다음에 공짜로는 부사예요. 부사는 뭐야?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꼭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인터넷의 장점이 나와야 돼요. 인터넷의 장점이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 주제는 뭐든 간에 공짜면 질이 떨어지잖아요. 인터넷 말고도. 그래서 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왜 억울했냐면 항상 29, 30, 29, 30, 29, 30 나다가 29 시험에 20점이 딱 나온 거죠. 오프토픽 마이너스 10점이거든. 그래서 되게 학생이 물론 다음에 바로 만점 나오긴 했지만 조금 억울했던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should 뒤에 붙어있는 게 뭐가 중요한지 생각하시고 부사하고 부사절은 그냥 어디든 넣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긴차고 긴밀함, 그냥 내가 품고 가면 되는 건지 내가 차별적 이유가 필요한 건지 구체화가 되었는지 이것도 여러분 신경 쓰세요. 왜 브레인스톰에 써놓으러 가니 봐봐요. 얼마 전에 나온 주제이기도 하지만 맨날 숙제하면 좋아요? 매일매일 숙제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주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일매일 숙제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로 좋은 습관 형성돼서 공부를 잘한다. 말 되죠? 아니요. 맨날 숙제를 내주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할 시간이 없어져서 오히려 안 좋다라고 써도 돼요. 근데 뭐가 엎은지 아세요? 이그샘플에 그냥 매일매일 공부했더니 성적이 좋아졌다. 5번에 뭐가 없으면 매일 숙제가 선생님이 내줬다라는 내용이 없으면 이것도 위험하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그샘플로 뭘 쓰지? 수학 선생님이 맨날 5문제씩 풀라고 했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억울해하든 디스억울해하든 간에. 맨날 수학 문제 내라고 했더니 5문제 풀면서 내가 부족한 영어 공부를 못해가지고 영어를 망했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수학 문제를 5개씩 풀면서 내가 맨날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좋은 습관 형성 때문에 내가 계속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돼서 좋았다라고 하던지. 그래서 반드시 뭐는 들어가야 돼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는 들어가야 해요.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웃라인 잡을 때 항상 그게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점수가 항상 일관되게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지 말고 꼭 그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세요. 왜? 긴차고가 엎은지 아닌지를 좌우하니까. 그래서 템플릿을 통해서 긴차고를 넣는 게 바로 패턴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긴차고 연습을 하고 표현은 의미덩어리를 좀 외우셔야 점수는 잘 나오고 제일 속상한 경우가 뭐냐면 암기가 다는 아닌데 문장이 20이 안 되거나 23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는 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암기 안 하고 계속 자기가 쓰는 경우는 정말 속상해. 계속 메이크 석세스 쓰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표현을 좀 외워야 브레인스토밍도 잘 되니까 표현을 좀 외우고 그 다음에 템플릿을 통해서 힘을 기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샘플을 보면 요 정도 표현 가지고 글을 전개하니까 29, 30이 나오는구나. 방향이 보이잖아. 그럼 만약에 막상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좀 쓰는 연습을 하면 생각보다 점수 잘 나오고 그러한 표현을 쓰려고 할 때 생각보다 똑같이 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쓰든 안 쓰든 그런 거를 쓰면서 좀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작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사실 학원을 다니면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시험에서 점수가 효과적으로 잘 나오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그 전 시험이 이 친구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오늘은 후기를 좀 바꿔봤는데 원래 영어를 좀 못했던 친구가 점수 올라가는 후기도 있고 그런 템플릿 외워가지고 이 친구는 영어를 워낙에 잘하는 친구였어요. 모든 영역이 30이고 라이팅만 20점이어서 라이팅만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내가 논리가 약했다. 구체적이지 못했구나. 지알리아 나왔거든. 그래서 다음에 바로 30, 120이라는 점수를 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그래서 라이팅하고 스피킹은 혼자 공부하는 거 비추고 학원 다니면서 계속 선생님들을 좀 괴롭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자꾸 확인받고 그 다음에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써보면서 연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좀 강조하겠고 그 다음에 이번 일주일 후에 시험이거나 아무튼 한 달, 2달 안에 시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습은 가려져도 열정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노력을 알기에 모든 위협을 막아낼 겁니다. 하루빨리 꿈을 펼치도록 오늘도 해커스는 최선을 다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